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강원도 작은 바닷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68 할아버지와 8살 손녀, 그리고 도시에서 내려온 한 여자가 만들어가는 특별한 가족 이야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1부. 할아버지의 걱정. 강원도 동해 바닷가에 청팔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새벽 5시 반, 낡은 마을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요. 운전석에 앉은 분은 한기훈 씨, 68살이에요. 로아야, 할배 나갔다 온다. 문 꼭 잠그고 있어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안방에서 졸린 목소리가 들리죠. 응 할아버지, 오늘 학교 끝나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야 돼요. 까먹지 말기예요. 8살 손녀 로아의 목소리예요. 기훈 씨는 말이죠. 남들은 다 은퇴하고 손주나 봐주면서 여생을 즐길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8살 손녀를 혼자 키우느라 하루가 24시간도 모자라요. 아침엔 마을버스 운전하고, 점심엔 로아 도시락 싸고, 저녁엔 숙제 봐주고. 정말 쉴 틈이 없어요. 버스 안에서 동네 할머니가 물어봐요. 기훈이, 애 엄마는 아직도 소식 없나? 기훈 씨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해요. 에이 뭐. 요즘 세상에 다들 바쁘잖아요. 연락 오겠죠, 뭐. 근데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딸과 사위가 외국으로 떠난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아빠, 미안한데 로아 좀만 봐줘. 곧 데리러 갈게.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진 지 1000일이 넘었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날 오후에 기훈 씨가 읍내복지센터에 갔어요. 사회복지사 정혜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한 어르신,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노인 단독 가구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양육 환경을 확인해야 한대요. 기훈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해요. 예, 뭐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밥도 잘 챙겨주고 학교도 안 빠지고요. 혜미 씨가 말을 이어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손녀를 아끼시는지. 다만요, 혹시라도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거나 사고가 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기훈 씨 목소리가 높아져요. 아니, 내가 아직 팔팔한데요? 어제도 버스 계단 2칸을 그냥 훌쩍 뛰어 올랐는걸요? 혜미 씨가 부드럽게 말해요. 그래도요. 서류상으론 취약가구로 분류되어서 상부에 보고가 들어가야 해요. 최악의 경우엔 시설 양육 쪽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설이라는 말에 기훈 씨 손이 떨려요. 로아를 시설에 보낸다고요? 자기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혜미 씨가 덧붙여요. 물론 꼭 시설이란 얘긴 아니에요. 차선책으로는 위탁 가정이나 한부모 가구로 전환되는 방법도 있고요. 혹시 같이 사시는 다른 성인 가족은 없으세요? 기훈 씨가 작게 대답해요. 없어요. 나랑 애 둘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기훈 씨 머릿속에서 뭔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같이 사는 어른이 한 명만 더 있으면 서류상으론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기훈 씨와 로아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어요. 로아가 말해요.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리는 시간 있었어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동생까지 다 그렸는데 나는 그냥 할아버지만 그렸어요. 기훈 씨 목이 메요. 그래도 되지. 할배가 네 엄마고 아빠고다니까. 로아가 애써 밝게 말해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다 건너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바다 건너면 어디든 멀리니까요. 그날 밤 기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어요. 바다 건너 일하러 간 엄마보다 지금 당장 로아 곁에 있어줄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같이 살아줄 사람만, 서류에 이름 한 줄만 올려줄 사람만 있으면 우리 로아 절대 안 뺏길 텐데.
2부. 낯선 여자와의 계약. 며칠 후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읍내 버스 정류장에 한 여자가 서 있어요. 큰 캐리어 하나에 어깨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내려온 게 딱 보여요. 기훈 씨가 버스 문을 열면서 말해요. 어이쿠, 짐이 많네요. 어디까지 가세요? 여자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해요. 청파리요. 바닷가 쪽 미용실에서 일 보러 왔어요. 기훈 씨가 친절하게 말해요. 청파리면 잘 오셨네요. 서울서 살다가 여기 오면 처음엔 좀 심심할 거예요. 여자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답해요. 심심한 게 좋죠. 시끄러운 건 이제 지겨워서요. 이 여자가 윤수정 씨예요. 45살이고요. 도시에서 남편이 사업 실패랑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이혼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도망치듯이 이 바닷마을로 내려온 거예요. 기훈 씨는 그녀 말투에서 뭔가 느껴져요. 도시 사람 특유의 단단하게 굳은 마음 말이에요. 미용실 앞에서 수정 씨가 원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수정 씨, 방은 뒷골목 작은 여관방 구해뒀는데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수정 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해요. 원장님, 저 사실 당분간은 월세를 바로 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원장님이 난처하게 답해요. 아니, 그럼 어떡해요? 나도 공짜론 못하죠. 이 모습을 버스에서 내리던 기훈 씨가 우연히 듣게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떠올라요. 잠시 후 마을 슈퍼 앞에서 기훈 씨가 수정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요. 저기요, 아까 그 미용실 그분이죠? 실례가 안 된다면요. 혹시 방이 꼭 여관방이어야 하나요? 수정 씨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어요. 네. 기훈 씨가 머뭇거리면서 설명해요. 저 집이 좀 넓어요. 손녀랑 둘이 사는데 방이 하나 남아요. 밥도 같이 먹고 방세는 미용실 월급에서 조금씩만 주시면 되는데요. 수정 씨가 단호하게 말해요. 죄송한데요. 그런 제안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방 빌려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괜히 이상한 얘기 나오는 거 싫거든요. 기훈 씨가 당황하면서 얼른 휴대폰을 꺼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나 손녀 키우는 할배예요. 사진 보여줄까요? 여기 로아예요. 사진 속에서 로아가 앞니 빠진 웃음을 짓고 있어요. 기훈 씨가 결심한 듯이 말해요. 사실은요, 복지센터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서요. 서류상 같이 사는 어른이 한 명만 있으면 애를 시설에 보낸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서요. 수정 씨가 놀라면서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훈 씨가 설명해요. 복지사 방문할 때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이모처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밥 같이 먹고 로아 숙제 좀 봐주고요. 대신 방세는 천천히. 아니 솔직히 안 줘도 돼요. 수정 씨가 조용히 말해요. 가짜 가족 하자는 거네요? 기훈 씨가 고개를 끄덕여요. 예, 딱 3달만요. 3달 후에 복지센터 점검 끝나면 그때는 알아서 하셔도 돼요. 수정 씨 머릿속에서도 계산기가 돌아가요. 서울 전셋집 보증금 날리고 카드 빚에 여관방 월세까지 내라면 숨이 막혀요. 3달만 버티고 다시 나가면 수정 씨가 작게 물어요. 손녀는 엄마를 뭐라고 해요? 기훈 씨가 대답해요. 바다 건너 일하러 갔다고 알고 있어요. 수정 씨가 잠시 울먹이면서 말해요. 나도 그랬는데? 기훈 씨가 의아해해요. 예? 수정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요. 3달만이란 조건 꼭 지키셔야 해요. 이상한 눈빛만 안 보내면 밥도 하고 숙제도 봐줄게요. 기훈 씨 얼굴이 환해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우리 로아가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한 노인과 한 여자의 계약 동거가 이 작은 바닷마을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거예요. 3부. 가짜 가족의 진짜 밥상.
그날 저녁 집 부엌에서 수정 씨가 주걱을 들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로아야, 김치찌개 맵지 않게 끓였는데 먹어볼래? 로아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어요. 할아버지 친구예요? 기훈 씨가 설명해요. 응,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수정 이모야. 이모가 머리도 잘해준대. 너 머리 따아준다잖아. 로아 눈이 반짝거려요. 정말요? 나 내일 학교에 예쁜 머리하고 가고 싶은데요. 수정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면서 답해요. 그건 자신 있는데. 밥상 위에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올라가요. 오랜만에 식탁이 꽉 찬 느낌이에요. 로아가 맛있게 먹으면서 말해요. 이모,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계란 잘 말았었는데. 말끝이 흐르고 갑자기 조용해져요. 수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엄마 생각나? 로아가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해요. 아니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요. 얼굴도 흐릿하고. 근데 엄마 냄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란 냄새요. 기훈 씨는 속으로 생각해요. 저 작은 애가 얼마나 참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마을 통로에서 수정 씨가 로아 손을 잡고 학교로 가고 있어요. 동네 할머니가 놀라면서 소리쳐요. 어머, 기훈이네 집에 새 식구 들어왔네. 어이쿠, 드디어 색시를 드렸구먼. 기훈이 축하요. 수정 씨가 당황하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기훈 씨가 얼른 끼어들어요. 에이, 무슨 색시요. 우리 로아 이모예요, 이모. 로아 엄마 먼 친척이라. 잠깐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로아한테 말해요. 그래도 좋겠다. 이모 손 잡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어. 로아는 작게 웃어요. 손에 닿은 수정 씨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요. 그날 밤 수정 씨 방에서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 카드 대금 독촉장이에요. 혼잣말을 해요. 가짜 가족이라. 나도 언젠가 진짜 가족이 있었는데. 도시에서 그녀는 남편이 사업 실패랑 도박 빚에 끌려다니다시피 살다가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도망치듯 내려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친정하고도 인연이 끊어졌고 딸이라는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중얼거려요. 세 달만 버티자. 내가 여길 좋아할 이유는 없어. 여긴 그냥 잠깐 숨을 곳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려요. 로아 목소리예요. 이모, 자요? 수정 씨가 대답해요. 아직 왜? 문이 살짝 열리고 로아가 동화책을 들고 들어와요. 이모, 우리 할아버지는 동화책 읽어주면 금방 잠들어요.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읽어줄까요? 수정 씨가 의외라는 듯이 웃어요. 네가 나한테? 로아가 고개를 끄덕여요. 응, 이모, 오늘 좀 힘들어 보여서요. 아이 말은 단순한데 생각보다 깊숙이 파고들어요. 로아가 동화책을 읽기 시작해요.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엄마를 기다리는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수정 씨가 작게 중얼거려요. 이건 내 얘기 같네. 다음 날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한 어르신, 다음 주에 가정 방문 나갈게요. 로아도 같이 집에서 볼 수 있죠? 기훈 씨가 긴장하면서 대답해요. 예, 그럼요. 그때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기훈 씨는 거실을 둘러봐요. 낡은 소파, 오래된 장판, 여기저기 쌓인 교과서랑 버스 노선표가 보여요. 혼잣말을 해요. 아이고, 이걸 사람 사는 집처럼 만들어야 하네. 방문에 기대 있던 수정 씨가 물어요. 복지사 온대요? 기훈 씨가 고개를 끄덕여요. 예. 다음 주에요. 그때까지만 부탁해요. 우리 집 정상 가정처럼 보이게요. 수정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해요. 정상 가정이 뭔데요, 대체? 나도 그거 한번 못 해보고 이혼했는데요. 기훈 씨가 대답해요.
나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봐서 이러고 있잖아요. 잠시 둘 다 웃어요. 장난처럼 주고받은 말이었는데요. 둘 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 가짜 가족이 이미 조금씩 진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4부. 예상치 못한 방문. 며칠 후에요. 복지사 방문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진 날이에요. 인생이란 게 늘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한 어르신 안에 계세요? 복지센터 정혜미예요. 기훈 씨가 당황해요. 아이고, 오늘인 줄 몰랐는데. 잠시만요. 집안은 난장판이에요. 식탁엔 설거지 안 한 그릇들, 로아 양말이 의자 위에 널려 있어요. 부엌에서 수정 씨가 급하게 물어요. 누구예요? 기훈 씨가 소곤거려요. 복지사예요. 오늘 오는 줄 몰랐네요. 혜미 씨가 들어와요. 어르신, 갑자기 일정이 비어서 근처 돌다가 들렀어요. 아, 이분은? 기훈 씨가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소개해요. 아, 예. 이쪽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로아 이모, 윤수정 씨예요. 수정 씨가 딱딱하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혜미 씨가 물어요. 아, 말씀하셨던 분이군요. 같이 지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기훈 씨가 버벅거려요. 예, 한 2주? 3주? 그쯤요. 혜미 씨가 다시 물어요.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기훈 씨가 말을 잇지 못해요. 그게, 저기, 그때 로아가 방에서 뛰어나와요. 복지사 선생님이다. 혜미 씨가 부드럽게 물어요. 로아야, 잘 지냈어? 여기 이모랑은 사이 좋아? 로아가 망설이다가 대답해요. 이모가 밥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줘요. 근데요? 우리 엄마는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뚝 떨어져요. 혜미 씨가 조용히 말해요. 어르신,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요. 혜미 씨가 직접적으로 물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윤수정 씨와는 단지 복지 점검을 위한 가짜 가족인가요? 기훈 씨가 고개를 푹 숙여요. 예, 맞아요. 근데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요. 혜미 씨가 말해요.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 싫어서 걱정되셔서 그러신 건 알겠어요. 그래도 서류를 속이거나 관계를 꾸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기훈 씨 목소리가 떨려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나이에 제대로 된 돈도 젊은 체력도 없고요. 하나 있는 건 이 손녀뿐인데 누가 시설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혜미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해요. 어르신, 제 말 잘 들으세요. 저희가 시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해 보이면 그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예요. 지금은 어르신이 너무 애를 사랑하시는 게 보여서 오히려 지원을 더 해드리고 싶어요. 기훈 씨가 물어요. 지원요? 혜미 씨가 설명해요. 조부모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역 돌봄 교사, 방과 후 아이를 봐주는 제도도 있어요. 문제는 어르신이 자꾸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제야 기훈 씨는 깨달아요. 자기가 가짜 가족을 만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게 아이를 위한다기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두려운 자신이었다는 걸요. 복지사가 돌아간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러요. 수정 씨가 말해요. 나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것 같네요.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갈게요. 기훈 씨가 대답해요. 아니, 그게 왜 이모 때문이에요. 내가 부탁해서 시작한 일인데요. 수정 씨가 말을 이어요. 처음엔 그냥 방세 아끼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애한테도 나한테도 점점 진짜 같아져서 겁이 나더라고요. 기훈 씨가 물어요. 진짜 같아지는 게 나쁜 건가요? 수정 씨가 대답해요. 나 엄마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그냥 도망쳐 계속 내려온 아줌마일 뿐인데요. 이 집에서 계속 정 붙였다가 또 언젠가 떠나게 되면 로아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문틈에서 듣고 있던 로아가 울먹이면서 나타나요. 그럼 아예 정 안 붙이면 되잖아요? 나 그런 거 이제 익숙해요. 엄마도 처음엔 금방 올게 해놓고 아직도 안 왔으니까요. 수정 씨가 돌아봐요. 로아야. 로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근데 이모는요? 제발 금방 올게 같은 말은 하지 말아요. 나 그 말이 제일 싫어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가슴에 오래 묵은 상처가 한꺼번에 올라와요. 기훈 씨가 작게 말해요. 이모, 나 좀 이기적으로 굴어도 될까요? 수정 씨가 물어요. 예? 기훈 씨가 말을 이어요. 나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복지사한테도 혼날 만큼 혼날 거예요. 대신에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어요. 가짜 말고 로아 이모로요. 서류에 뭐라고 적히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요. 수정 씨 눈에서 눈물이 터져요. 할아버지도 참 이렇게 사람 붙잡는 말 언제 배우셨어요? 가짜 가족이냐 진짜 가족이냐를 나누는 건 도장이 찍힌 서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내민 손이라는 걸 이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부. 우리가 선택한 가족.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청파리 마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마을버스 안에서 로아가 안내 방송을 흉내내요. 승차하실 때는 계단 조심하세요. 기훈 씨가 웃으면서 말해요. 야, 꼬맹이 안내 방송은 돈 받아야 돼, 돈. 승객들이 함께 웃어요. 복지센터와의 긴 상담 끝에 기훈 씨는 조부모 양육 가정으로 정식 등록했고요. 방과 후엔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사가 주 2회 집에 오게 됐어요. 수정 씨는 읍내 미용실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단골 어르신들이 줄을 서요. 미용실에서 할머니가 말해요. 윤쌤, 우리 기훈이 머리 좀 예쁘게 깎아줘. 장가는 가야 하지 않아? 수정 씨가 웃으면서 답해요. 장가는 무슨요? 지금도 로아 키우느라 바쁜데요. 할머니가 말을 이어요. 로아도 크면 지 갈 길 가요. 그때 되면 또 외로워질 텐데. 수정 씨가 대답해요. 그때는 제가 잔소리해 줄게요. 버스 그만 몰고 무릎 아끼라고요. 어느새 윤수정 씨는 이 마을의 윤쌤이 됐고요. 기훈 씨와 로아 집은 동네 어르신들이 들락날락하는 작은 사랑방이 됐어요. 읍내 복지센터 강의실에서 조부모 양육 가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어요. 앞에 선 사람은 한기훈 씨예요. 마이크 앞에서 말해요. 저는 손녀 하나 보고 사는 한기훈이라고 해요. 처음엔 복지센터 전화만 와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애를 데려가려는 건가 하고요. 어르신들이 웃어요. 기훈 씨가 말을 이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우자는 거더라고요. 밥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만 가족이 아니고요.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도 가족이더라고요. 뒤쪽에 앉아있는 수정 씨랑 로아. 로아는 손에 작은 피켓을 들고 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쓰여 있어요.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워요. 해질 무렵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걷고 있어요. 로아가 말해요. 할아버지, 오늘 말 진짜 잘하셨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유튜브 찍어요. 할아버지 인기 짱일 거예요. 수정 씨가 물어요. 제목은 뭐로 할 건데요? 손녀한테 잔소리 듣는 할배의 하루? 로아가 제안해요. 아니, 가짜 가족들이 진짜 가족 되는 거요. 세 사람이 함께 웃어요. 이 집은 여전히 크지 않고 통장은 여전히 두둑하지 않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마음속 자리예요. 잠깐 피신처였던 집이 누군가에게는 돌아올 집이 됐고요. 가짜 이모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언제든 기대 쉴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예요. 밤에 로아가 일기장을 펼쳐요.
일기를 쓰면서 중얼거려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어요. 예전에는 가족이 엄마랑 아빠랑 나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웃어주는 걸 가족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수정 씨가 창가에서 달을 보면서 말해요. 그래, 우리도 좀 당당해지자. 어디 가서 가짜 가족 소리 안 듣게. 세 사람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따뜻하게 채워요. 여러분, 가족은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서류 한 줄 없어도, 서로를 위해 밥을 짓고, 걱정하고 다시 돌아올 곳을 남겨두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진짜 가족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가족이 있으세요? 혈연이든 선택이든 그 소중한 인연을 찾아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